이 사연은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일어난 한 사업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뒤돌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먼 길을 달려오게 합니다. 예순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곤 하지요. 최성필 회장도 그랬습니다. 50살 페인트 제조회사 컬러풀의 회장이 된 그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이 허공을 바라볼 때면 그 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죠.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 면접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성필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가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지? 마지막 3명 남았습니다. 인사팀에서 1차 필터링은 끝냈고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성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그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은 많아졌습니다. 신입사원 면접까지 그가 직접 챙기는 건 다른 회사에선 보기 힘든 일이었지만 성필에게는 중요한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남달랐으니까요. 면접실로 들어서자 긴장한 얼굴의 지원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원자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성필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최은빛, 25세. 그런데 그의 시선이 멈춘 건 지원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모의 이름. 김선빛.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듯 했습니다. 선빛이라는 이름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성필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름이었죠. 25년 전 그의 첫사랑. 안녕하세요, 최은빛입니다.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바라본 순간 성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은한 미소, 또렷한 눈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가능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내 딸?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25년 전에 헤어졌으니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지원하셨군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형식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성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원자의 대답보다는 그녀의 목소리 톤, 손짓, 표정이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컬러풀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빛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색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가 미술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저도 색채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인트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미술을 좋아하셔서. 그 말에 성필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선빛도 미술을 좋아했었습니다.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했었죠. 면접이 끝나고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3명 중에서 누구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최은빛 씨로 하지. 인사팀장의 눈빛이 의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필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것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성필은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는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선빛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의 흔적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김선빛. 그 이름을 부르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최은빛은 그들의 연결고리일까요? 젊은 시절의 추억은 오래된 향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성필의 기억 속에서 김선빛은 그렇게 존재했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만큼은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성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선빛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술 동아리 전시회에서 붓을 들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인물처럼 아름다웠죠. 작품이 마음에 드세요? 선빛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때 성필은 그림보다 그림을 그리는 그녀에게 더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었지요. 선빛은 수줍게 웃었고 그렇게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영학과라면서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사업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듯 세상에 내 꿈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습니다. 선빛은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로 성필의 꿈을 경청했고 성필은 그녀의 예술적 감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닮아 있었던 두 사람이었죠. 회상에서 깨어난 성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선빛의 미소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행복했던 3년이 담겨있는 추억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지. 성필의 아버지는 재벌 최악세 회장이었습니다. 선빛이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죠. 내 아들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너 같은 집안의 딸과는 어울릴 수 없어.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가 성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결국 성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선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그때 성필은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로 선빛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선빛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인사도 없이,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성필은 선빛이 자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부터 성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성필은 사진첩을 서둘러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하는 날이었고 그 중에는 최은빛도 있었죠. 그녀를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성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성필의 눈은 자연스럽게 은빛을 찾았고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선빛을 닮아 보였습니다. 환영사를 마치고 일일이 신입사원들과 악수를 나누던 성필은 은빛 앞에 서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성애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최은빛 씨, 환영합니다. 마케팅부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빛의 목소리는 선빛과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성필은 자신이 놓쳐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필은 은빛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녀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업무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죠. 직원들은 이런 회장의 태도를 특별한 관심으로 해석했지만 성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선빛의 딸이라면, 그리고 혹시 내 딸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필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나이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선빛과 헤어진 지 25년, 은빛의 나이 25세. 시간상으로는 맞아 떨어졌지만 그들이 헤어질 당시 선빛이 임신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필은 점점 더 은빛에게 끌렸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놓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혼으로 지낸 50년 그는 한 번도 가족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난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성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빛 이후로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니,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일로 채우며 살아왔으니까요. 어쩌면 은빛의 등장은 운명의 장난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놓쳐버린 과거와의 재회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성필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상상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회사 로비를 환하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성필은 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로비에서 은빛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은빛과 마주 선 여성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루엣, 그 머리카락, 그리고 그 자세까지. 성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로. 여성이 돌아섰을 때 성필의 세계가 정지했습니다. 김선빛.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엄마, 이건 회사 브로셔야. 내가 디자인한 부분도 있어. 은빛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성필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선빛은 은빛의 어머니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그대로였죠. 성필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선빛과 마주 서게 되었죠. 선빛 씨. 성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열어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빛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란 눈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그 말에 성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모른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들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으니까요. 나야, 최성필. 우리가. 선빛은 그의 말을 자르듯 은빛에게 말했습니다. 은빛아, 회장님과는 처음 뵙네. 인사드려야지. 은빛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인사드렸어요, 엄마. 회장님께서 저를 직접 면접 보셨거든요. 성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빛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를 잊고 싶어서였을까요? 은빛아, 우리 이제 가자. 약속 시간 늦겠다. 선빛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필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죠. 잠시만요. 혹시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선빛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바빠서요. 그리고 딸아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선빛은 은빛의 손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성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직원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난 하루도 잊지 않았는데. 그날 밤 성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빛의 차가운 태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은빛.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나이로만 따지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헤어질 당시 선빛이 임신했다는 어떤 암시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선빛과 은빛으로 가득했죠. 그는 은빛의 인사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생년월일, 학력, 경력.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정보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생지 캐나다 밴쿠버. 성필은 그 정보를 곱씹었습니다. 선빛이 갑자기 사라진 후 그녀가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다면 선빛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마케팅팀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성필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은빛이 작성한 새 광고 캠페인 기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신선했고 표현 방식은 창의적이었습니다. 마치 선빛의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은 듯했죠. 회의실에서 은빛은 자신의 기획안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성필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감정이 부성애일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성필은 은빛을 불러 세웠습니다. 은빛 씨, 잠시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그의 사무실로 들어선 은빛은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성필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획안 정말 잘 봤어요. 창의적인 접근이 마음에 듭니다. 은빛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어머니는 미술 선생님이셔서 색채 감각이 뛰어나시거든요. 미술 선생님. 선빛이 결국 미술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에 성필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꿈을 이룬 것이군요. 어머니와 많이 가까우신가 보네요. 네. 엄마는 항상 혼자였어요.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 말에 성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항상 혼자였어요. 그렇다면 선빛은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빛의 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질문이 너무 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빛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선빛은 은빛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버지라면 선빛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빛이 사무실을 나간 후 성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선빛을 다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선빛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은빛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는 선빛이 서울 근교의 한 예술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성필은 직접 찾아가기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은 은빛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성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선빛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사진,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혹시 성필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빛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 그녀가 보냈던 그 편지를 수십 통의 편지 중에서 마침내 찾아낸 그것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성필 오빠에게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오빠의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 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던 선빛. 그 편지에는 임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길을 가려 합니다라는 표현이 묘하게 성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라는 말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을 넘기던 성필의 시선이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선빛이 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녀의 미소가 너무도 은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그 순간 성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확실한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빛의 동의 없이 그런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필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을 통해 은빛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물론 정식 검사를 위해서는 그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성필은 인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신입사원들 건강검진 일정을 앞당기죠. 그리고 최은빛 씨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인사팀장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으니까요. 그러나 계획은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병원의 기밀 사항이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성필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케팅팀의 신제품 출시 파티에서 은빛이 사용한 와인잔. 성필은 그것을 몰래 챙겼습니다. 은빛의 입술이 닿았던 그 잔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만약 은빛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그녀에게 공정한 일일까요? 고민 끝에 성필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선빛을 직접 찾아가 물어봐야 했죠. 그날 저녁 성필은 은빛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행사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은빛은 의아해하면서도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성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선빛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선빛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선빛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성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빛 씨, 나 최성필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은빛이 혹시 내 딸인가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성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이가 맞아요. 그리고 은빛이가 당신을 너무 닮았어요. 선빛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럼 만납시다. 어디서든 좋아요. 결국 선빛은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대학생 시절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성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선빛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었습니다. 결혼, 아이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꿈이 되어버렸죠. 기다리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성필은 돌아섰습니다. 선빛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로. 선빛은 말없이 성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빛이가 내 딸인가요? 성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빛은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 알고 싶으세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은빛이가 내 딸이라면 그럼 어쩌시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건가요? 은빛이에게 그런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성필은 그녀의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빛의 말이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은빛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선빛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필 씨, 지난 일은 그냥 과거로 묻어두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난 항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 은빛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난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 선빛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상? 그건 불가능해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성필은 선빛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제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은빛이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흔들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선빛은 자리를 떴습니다. 성필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필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그는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득 성필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최학세 회장. 3년 전 세상을 떠난 그는 철저한 가문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최가의 피는 깨끗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성필의 연애에 간섭했죠. 선빛과의 관계를 반대했던 이유도 그녀의 집안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맞섰더라면. 회상 속에서 성필은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20대 중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선빛과의 사랑을 포기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필아, 내 미래는 이 회사에 달려있다. 그런 집안딸과 결혼했다간 우리 가문의 위신이 떨어질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성필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그를 평생 미혼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 한 번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가. 성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미혼으로 지낸 것은 단순히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빛 이후로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수많은 소개팅과 만남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빛이 남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비우고 성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그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빛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성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그동안 은빛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까? 첫 걸음마, 첫 등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직 은빛이 자신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필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만이 진실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은빛의 DNA 샘플을 확보하고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임무였죠.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주일은 성필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은빛을 마주칠 때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 모르게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한편 성필은 은빛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마케팅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성필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성필은 은빛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죠. 은빛 씨가 젊은 감각으로 행사를 기획했으면 합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은빛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성필은 그녀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은빛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중 은빛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필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요? 회장님 같은 분이? 성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어요. 은빛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사랑이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했고요.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한 사람만 사랑하시다니. 성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맨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비겁했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사랑을 시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죠.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났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더군요. 은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사셨어요. 저한테 종종 말씀하세요.
진짜 사랑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고요. 그 말에 성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빛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은빛의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뜻일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성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빛과 대화할수록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닮음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성격,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필은 그날 일찍 회사를 나와 탐정을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성필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은빛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핏줄, 그의 가족.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선빛은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탐정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성필은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빛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빛에게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놓쳐온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했습니다. 성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선빛을 다시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은빛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성필의 침실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어떻게 선빛을 설득할지, 어떻게 은빛에게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지요. 결국 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선빛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빛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은빛이는 제 딸이 맞지요? 긴 침묵 끝에 선빛이 대답했습니다. 만납시다. 하지만 은빛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날 오후 성필은 선빛이 일하는 예술학원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폭풍우 같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카페 문이 열리고 선빛이 들어왔습니다. 25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디 있죠? 선빛은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성필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빛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을 몰래 조사하다니. 선빛 씨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은빛 씨가 제 딸이라면 저에게도 알 권리가 있어요. 선빛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요? 당신은 그때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저를 떠났죠. 성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 아버님이 허락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용기를 내서 맞섰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에 성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빛이 맞았습니다. 그때의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빛을 선택할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았어야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나요? 선빛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 저와 헤어진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당신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성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선빛을 찾아갔다니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의 미래가 망가질 거라고. 그리고 거에게 돈을 주시면서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돈을 받았나요? 선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협박하셨죠. 만약 내가 거절하면 당신의 미래를 망칠 것이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성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다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돈 대신에 조건을 내걸었어요. 아이와 함께 해외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캐나다로 갔죠. 은빛이가 태어나고 저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미술을 공부하고 강사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선빛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은빛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어쩌면 당신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를 잊지 못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선빛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은빛이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은빛이는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알고 있나요? 당신이 사업차 해외에 있을 때 만나 결혼했고 은빛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은빛이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때면 대학 시절 당신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성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빛은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은빛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숨겼다는 사실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녕, 나는 내 아버지야. 25년 동안 내 존재를 몰랐어라고 말할 건가요? 성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진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있어줬으면 합니다. 선빛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은빛이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성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걸음은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은빛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은빛이와 함께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빛은 조금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은빛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면서 성필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로 돌아온 성필은 은빛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성필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빛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요? 제가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하는데 참석해줬으면 해요. 모임이요? 네, 편안한 저녁 식사예요. 은빛 씨 어머니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은빛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어머니를요? 어떻게? 지난번에 회사에 오셨을 때 인사 나눴잖아요. 어머니와 저는 예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성필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에요. 어쨌든 올 수 있나요? 은빛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빛이 나간 후 성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어떻게 은빛에게 진실을 말할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2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옳은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필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정부만이 오가던 넓은 공간이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성필은 직접 와인을 고르고 식탁을 세팅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회장님, 꽃은 식탁 중앙에 놓을까요? 아니면 거실에 따로 배치할까요? 식탁에 놓지. 그리고 오늘은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성필 씨라고 불러줘. 가정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필이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보통 사업 파트너나 지인들을 초대할 때도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켰습니다. 1시간 후면 선빛과 은빛이 도착할 것입니다. 성필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 책임을 져야 해. 벨소리가 울렸을 때 성필의 심장은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선빛과 은빛이 서 있었습니다. 선빛은 단정한 원피스를, 은빛은 캐주얼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성필이 문을 활짝 열어주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빛의 눈이 넓은 거실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에요, 회장님.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가 아니니 편하게 성필 씨라고 불러도 돼요. 은빛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성필 씨.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회사 이야기, 은빛의 대학 시절 추억 등. 성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테이블에 앉자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필과 선빛은 간간히 눈빛을 교환했고 은빛은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궁금해요.
엄마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선빛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은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아, 오늘 우리가 너에게 말해줄 이야기가 있어. 은빛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성필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은빛씨, 아니, 은빛아. 나와 내 어머니는 25년 전 대학 시절에 만났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었지. 은빛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 시절이요? 그럼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기 전인가요? 선빛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빛아, 사실은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말해준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성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사랑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지. 그리고 그 후에 내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은빛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빛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은빛아. 사실 성필 씨가 내 아버지야. 한동안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은빛은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선빛이 은빛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빛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은빛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선빛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성필 씨의 아버지가.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던 거예요? 그 사진 속의 사람은? 그건 성필 씨였어. 멀리서 찍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야. 은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성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빛아,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 내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숨겼거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증거는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성필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너와 내가 부녀 관계라는 걸 증명해줘. 은빛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더 깊은 충격이 번졌습니다. 어떻게 제 DNA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했어. 성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빛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빛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아, 제발,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은빛은 서둘러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필과 선빛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빛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요. 성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말하든 충격은 똑같았을 거예요. 은빛이는 강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한참 후 은빛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성필과 선빛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헤어진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면서요. 성필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셨어. 가문의 위신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때 너무 어리고 비겁했어.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지. 그럼 왜 임신 사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선빛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필 씨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태어나면 성필 씨의 미래가 망가질 거라고 하시면서 나를 캐나다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그때 나는 널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미안해, 은비차. 처음에는 내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 다음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은빛은 잠시 침묵했다가 성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회사에 저를 채용하신 것도 이 때문인가요? 성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내 어머니의 이름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어. 하지만 내가 내 딸이라고 확신한 건 아니었어. 그저 어쩌면 하는 마음이었지. 하지만 너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 너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은빛차.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채용한 거야. 은빛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성필은 조심스럽게 은빛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이미 25년을 놓쳤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은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조금씩 수용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성필과 선빛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그들은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은빛은 침대에 앉아 지난 이틀 동안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회사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은빛차, 아침 먹어야지.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빛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빛은 지난 25년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딸에게 사과했지요. 네, 지금 가요. 부엌으로 향하던 은빛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사진에 멈췄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항상 그랬듯이. 이제 그 사진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함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회사 가려고. 은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소처럼 출근할 거예요. 괜찮겠어? 회장님. 아니, 내 아버지를 마주하는 게.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잖아요. 선빛은 딸의 강인함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은빛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위기 앞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성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은빛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아버. 성필 씨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선빛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란 참 이상한 거야.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심장이 뛰어. 미워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두려웠어. 성필 씨가 우리를 받아들일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생각했어. 은빛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용서할 거고요. 모두 저를 생각해서 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요. 선빛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은빛아. 넌 정말 훌륭한 딸이야. 회사로 향하는 길, 은빛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성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삶이 이틀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중 성필과 마주쳤습니다. 은빛 씨, 안녕하세요. 성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빛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성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기에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겠어요? 은빛은 고개를 끄덕이고 성필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성필이 은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날 뭐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성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채 은빛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성필은 감정을 추스르며 웃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많이 생각했을 텐데 괜찮아? 은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미안해, 은빛아. 내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우리는 25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괜찮아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성필은 감동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성숙함과 너그러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알려야 하나요? 성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선은 우리 셋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자. 회사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은빛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갑자기 회장님의 딸이 되면 다른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넌 내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마. 대화를 마치고 은빛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성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빛아,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은빛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엄마한테도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선빛의 아파트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의 긴장감 대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성필은 와인과 케이크를 가져왔고 선빛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여전하네요. 성필이 선빛의 요리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선빛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은빛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평행 우주에서라면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은빛아,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어때? 성필이 제안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 될 거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은빛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정말? 그럼 더 좋겠네. 선빛 씨도 함께 가죠? 선빛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은빛이도 좋아할 것 같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필과 선빛의 대학 시절, 은빛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동안 놓친 수많은 순간들에 대해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궁금해요. 성필의 표정이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선빛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 은빛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사진들이야.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갓 태어난 은빛의 모습부터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졸업식까지. 성필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놓친 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은빛아. 아빠가 이 모든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은빛은 성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선빛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성필과 은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빛 씨, 성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선빛은 놀란 듯 성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전에 내가 놓친 기회를 다시 잡고 싶어요. 당신과 은빛이와 함께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선빛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은빛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선빛은 성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성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선빛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은빛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세 개의 손이 포개어진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은빛이 물었습니다. 성필과 선빛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세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놓쳐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길.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필은 자신의 딸과 다시 만난 첫사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포기했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옳은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은빛차. 앞으로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 네, 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래, 여보.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가